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경치는 낙동강변에 있는 맥도 생태공원에서 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국 선종, 선종 초창기 이 해능 6조 해능대사 직후의 중국 선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연히 6조 해능대사의 직계는 아니고 한 8촌 정도 되는 반개의 선사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익주 보당사 무주선사가 되겠습니다. 무주선사. 생물연대는 714년에서 77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해능대사가 713년쯤에 입적을 하시니까 바로 뒤에 714년에 태어나서 774년에 이 무주선사 입적이니까 바로 뒷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스승이 누구냐?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선사입니다. 정중무상선사의 스승이 누구냐? 처적선사. 그 처적선사의 스승은 지선선사. 그 위에는 누구냐? 오조 홍인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인대사로부터 이제 제4세가 되는 거죠. 제4세인데 말하자면 정손 정도가 되죠. 이분 익주 보당사 무주선사의 선사상인데요. 이분의 선사상을 제가 소개하는 게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조사해 본 그 정중무상선사의 이 선사상을 차용한 것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6조 해능대사의 직계가 아니고 반개 한 8촌 혹은 뭐 10촌 정도 되는 그런 선사인데, 우리 신라 출신의 중국 유학성인 정중무상선사, 티베트의 그 선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정중무상선사, 또 6조 해능대사의 손자 제자, 손상자, 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손상자인 마조도일선사한테 실질적인 가르침을 내렸다고 하는 우리 정중무상선사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조도일이 홍주종을 열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의 직제자, 공식제자, 정중무상선사의 공식제자인 무주선사의 법문 내용입니다. 무주선사에 관한 이 일대기 내지 뭐 법문 내용, 뭐 간략한 일대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역시 우리 대원 문재현 선사가 옮긴 이 바로보인 전등록입니까? 책을 제가 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익주 보당사 무주선사, 그는 처음에 무상대사에게 법을 얻은 뒤에 남양 백예산에서 편안히 여러 해를 한결같이 참선하니 학자들이 차츰차츰 모여들어 간곡히 청하였다. 이로부터 널리 베풀어 교화하였는데 오직 무념으로서 조종을 삼았다. 당의 정성 두홍점이 이 지방의 안무사로 왔다. 대사의 성명을 듣고 한번 만나기를 바라더니 대략 원년 9월이 되자 사자를 산으로 보내어 청했다. 이때에 절도사 최영도 여러 절의 중들에게 명령하여 나와서 마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일에 공회사에 이르렀다. 두홍점과 최녕이 삼학의 석득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절을 한 뒤에 두공이 물었다.
전에 들으니 대사께서 여기에 머무신다 했는데 그 뒤에 어찌 가셨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성품이 거칠어서 산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란과 오대를 비롯하여 수성한 경계로 두루 다니다가 상공의 관내에 있는 대자사에서 나의 스승께서 최상승의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멀리 와서 배웠고 법을 받은 뒤엔 백예산에 머무른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상공께서 부르시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공이 말했다. 제가 듣건대 지금 스님께서는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망령되지 마라는 쇠규절 법을 설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무억, 무념, 망망이 되죠. 무억, 무념, 망망은 정중무상선사의 그 핵심 가르침입니다. 제가 듣건데 지금 스님께서는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망령되지 마라는 쇠규절 법을 설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쇠규절은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기억하지 말라 하면 계요, 생각하지 말라 하면 선정이요, 망령되지 말라 하면 지혜이나 한 마음도 내지 않으면 계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 하나도 셋도 아닙니다. 마지막 규절의 망령이라는 망자는 마음 신변의 이절 망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집녀변에 쓴 허망할 망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법구경에 정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는 망령된 것이요, 정진이 아니다. 만일 마음이 망령치 않으면 그 정진은 한량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공이 듣고 의심이 활짝 풀려 다시 물었다. 대사께서는 앞으로도 새 규절의 법문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시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초심자에게 생각을 쉬어 의식의 물결을 멈추게 하면 물이 맑아져서 그림자가 나타나듯 하겠지만 무념의 당체를 깨달으면 정멸이 드러나 무념이랄 것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 뜰 앞의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울었는데 상공이 물었다. 들으십니까? 들었소. 조금 있다가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상공이 다시 물었다. 들으십니까? 듣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서 소리가 없거늘 어찌하여 듣는다 하십니까? 이때의 대사는 대중을 향해 고하였다. 부처님의 세상은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은 듣기 어려우니 모두 자세히 들어라. 들음 없이 들어서 성품을 듣는 것과 관계가 없노라. 본래 나지 않거니 어찌 멸함이 있겠는가?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인 티끌이 스스로 나고 소리가 사라질 때는 소리인 티끌이 저절로 멸한다. 그러니 이 들음의 성품은 소리를 따라 나거나 소리를 따라 멸하지 않는다. 이 들음의 성품을 깨달으면 소리의 티끌에 매이지 않는다. 마땅히 알라. 들음은 생멸이 없고 들음은 거래가 없느니라. 가고 옴이 없다는 말이죠. 상공과 그 동료와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는 또 물었다. 무엇이 제1의제이며 제1의제에는 어떤 차례로 들어갑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제1의제는 차례가 없고 출입도 없어. 세속적인 견해에는 온갖 것이 있지만 제1의제에는 없어. 모든 법의 성품 없는 성품을 제1의제라 하오. 부처님께서도 유의의 법은 세속의제요 성품 없음이 제1의제라 하셨소. 스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상공이 다시 물었다. 제자는 성품이 천박하지만 지난날에 공무의 틈을 타서 기신론 장소 2권을 읽었는데 불법이라 하겠습니까?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모두가 식심을 움직여서 유의의 작용을 사량 분별한 것이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야 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신론의 말씀에 온갖 법은 본래부터 언어와 이름의 형상을 여의고 마음으로 반연할 형상을 여의어서 끝끝내 평등하고 변함이 없고
오직 일심만이 있어 진심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상공은 언어에 집착되고 이름의 형상에 집착되고 마음으로 반연할 형상에 집착되고 갖가지 형상에 집착되었으니 어찌 불법이라 하리요. 상공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말했다. 제자가 일찍이 여러 공봉대덕들에게도 이 일을 물었더니 모두가 이 제자를 칭찬하며 불가사의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가 인정에 끌렸고 대사는 지금 이치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니 심지어의 법에 합한 진실한 진리여서 불가사의함을 알았습니다. 상공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나지 않는 것이며 어떤 것이 멸하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해탈하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경계를 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 하고 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나니 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면 앞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지 않으면 무념이라 하고 무념이면 멸하지 않나니 무념이면 속박이 없고 무념이면 해탈이랄 것도 없습니다. 요점을 말하노니 마음을 알면 생각을 여의게 되고 성품을 보면 해탈하게 됩니다. 식심을 여의고 성품을 보는 이외에 다시 어떤 법문으로 위 없는 보리를 정득한다 하면 옳지 못합니다. 상공이 다시 물었다.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다 합니까? 온갖 수도인이 생각을 따라 헤매는 것은 참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마음은 생각이 생길 때에도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멸할 때에도 따라 고여지는 것이 아니니 가지 않고 오지 않으며 안정치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들떠지도 않고 침체하지도 않으며 함이 없고 형상도 없으나 활발하게 평상시에 자유자재합니다. 이 마음의 본체를 끝내 얻을 수 없어서 깨달아 알 수 없으며 눈에 닿는 것이 모두가 진여이니 견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닿는 것이 모두가 진여이니 견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눈에 닿는 것이 모두가 진여이니 견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요 다음에 말씀드릴 도마복음 속의 선사상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눈에 닿는 것 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닿는 것이 모두가 진여이니 견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대중이 절을 하고 찬탄과 기쁨을 표시하면서 물러갔다. 나중에 보당사에 살다가 임종했다. 예, 이상이 이 정중무상선사의 공식적인 제자, 이 익주 보당사 무주선사에 대해서 주로 법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책을 읽었습니다. 전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비슷한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해능대사, 육조 해능대사의 이 그 앞 시대에 바로 한 세대 정도 앞 시대에 활약한 그 스님의 사상을 이렇게 읽어드렸죠, 그죠? 여기는 이제 바로 뒷세대입니다. 뒷세대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요 두 부분들, 요 육조 해능대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제 한 분은 완전히 없고 또 지금 이 무주선사는 이제 8촌 내지 10촌 정도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분인데, 예, 이분의 그 법문을 참조를 하시면은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남종의 선사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선사상의 내용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종 말고 또 이제 신수계열의 북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남종도 아니고 북종도 아닌 또 다른 그 선사들의 그런 사상, 그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육조 해능의 선사상과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또
육조 해능의 독특한 점인가? 예, 이런 점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육조 해능의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선사상들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살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이 전등록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기는 육조 해능계열이야말로 진짜 이제 참다운 그런 그 선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가고 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육조 해능 혹은 직계 제자들, 그 후손들이 쓰는 그런 법문의 내용들이 이미 이 일반적인 중국 전 지역에서 참선을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선사들이 이미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또 법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조 해능계열만이 유일한 그런 어떤 직지인심 견성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보다, 오가칠종만이 오직 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좀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폭넓게 광범위하게, 예, 앞으로도 이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가칠종의 소위 말하는 정통 법통 외에도 다른 선사들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법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이 경덕 전등록을 다루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직후의 그 주변 그 선종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 맥도공원, 예, 밤이 깊어가고 있는 맥도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